예, 중앙일보의 남인소 기자입니다. 지금 이 세 장의 보도자료 중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표현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시각을 좀 확실히 밝힌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지난 1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이 실제로 얼마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계층에 따른 유불리가 갈리는지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일부가 금수저 전형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져온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국적으로는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24.4%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이제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특히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근자에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문부경 기자님. 네. 네, 전자신문 문부경 기자입니다. 예. 그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 방안을 가장 이제 중심에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한다, 이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핵심적인 논의 요망사항 3가지, 그리고 이제 추가 사항들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조정이 되는 게 우리 미래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예,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입니다. 예. 지금 열린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안들이 일단 제시된 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수능도 3가지 안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떤 교육부의 비중, 교육부가 생각하는 그 중에 최적의 안이라든지 그 교육부가 어느 안에 비중을 둔다든지 그런 안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 연구하고 이제 대입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폭넓게 논의하고 해온 것을 그대로 이제 압축해서 이제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느 것에 대한 교육부의 이제 입장이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은 처음부터 이제 부총리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이제 가야지 학교 현장도 바뀌고 된다. 그걸 꾸준히 이제 피력을 해오셨고, 그게 정부의 지금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공약은 이제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안 중에 교육부의 어떤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걸로 결정돼도 상관이 없다면 그 기존의 교육부의 방침과 그다음에 국정 과제에 대한 비중을 뒀던 거, 그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능의 절대평가가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과제에 수능의 절대평가가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은 입시라는 게 가져야 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이제 선발 과정을 합리화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정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학부모나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이제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면서 이 제시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적정한 입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TV조선의 윤혜영 기자입니다. 예, 예. 그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최종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권고를 하면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국가교육회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국가교육회의에 보내는 것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공론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주요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 오면은 저희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존중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추가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도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국가교육회의와 소통 속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학생부는 이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의 제1호 안건으로 저희가 채택했다라는 것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는 이렇게 운용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개선 문제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정책 숙려제를 통해서 개선을 좀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개선을 하게 되면은 개선된 것을 그것도 이제 참고 사안으로 국가교육회의에 이제 이송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필요한 결정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KBS 윤진입니다. 예. 최근에 서울 일부 사립대학의 정시 비율이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관께서 발표하신 발표문의 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도 일부 대학에 이런 우려점을 전달한 바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충란 차관께서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대학 입시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현장의 의견을 대학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이라 교육부가 이제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정책 숙려제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이제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기소개서 문제라든가 교사 추천서 문제라든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심도 있게 공론화해 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입니다. 그 작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지금 이 이송안을 교육부랑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 연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수백 가지 조합이 가능한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거를 남은 4개월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공론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작년 12월에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대학 입시 정책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준비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그 대입 특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대체로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모르시네요. 그 수능, 이데일리 신앙입니다. 그 수능 개편 방향에서는 3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안에서는 그 절대평가 전환 후에도 그 수능 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에는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거를 그 동점자 처리 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그 원점수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대학별로 이제 그 수능 점수대로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상대평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총리께서 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국가교육회의 논의 과정에서 그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그 여론이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을 때는 절대평가 전환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절대평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동점일 경우에는 이제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이 요구하면은 그것은 이제 모집 단위별 대학 내 모집 단위별로 이제 가령 동점일 경우에 이제 대학이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요청하면은 원점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는 안과 관련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여론 수렴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만약에 그렇게 결정안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존중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네, JTBC 이예원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학 입시 관련해서 혼돈이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 교육부가 이제 수시 확대를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정시 확대를 대학층에 이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발표하시는 것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금방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그런 경우에 학부모들 국민들의 우려가 참으로 이제 많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은 종합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포함해서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한다기보다 이 내용에 있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간의 이제 비율을 적정하게 이제 좀 도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제안입니다. 예. 우리 국민일보 이도경 기자님. 네, 국민일보 이도경입니다. 아까 전에 조선일보랑 이데일리가 질문했던 것과 좀 맥락이 비슷한 건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요. 그걸 공약에 담았고요. 그 국정과제에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약이고, 그리고 김상곤 부총리께서도 그 취임 전후로 해서 언론 인터뷰들을 보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다 이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나 김상곤 부총리의 소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지, 지금 절대평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능의 이제 절대평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책 내용 중에 약간 이제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취임하고서 이제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그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제 거기에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관에 이제 취임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장관이 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으로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총리께서는 그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러면 절대평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주장을 펼치실 건지, 아니면 그 소신이 사라지신 건지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교육회의의 이제 본회의의 이제 위원이죠, 제가. 그래서 거기 본회의에는 이제 참여를 할 건데,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제가 특별한 생각을 이야기할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한 두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유수원 고령진입니다. 오늘 개편할 국가교육회의 이성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논의되어 왔던 논술 술령 수능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과제로 이렇게 돌렸던데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성취평가제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장기 과제로 돌렸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자료도 나와 있지만 2022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서 대입제도도 또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한 그 대입제도 개편 시한은 2022학년도부터 2, 3, 4, 그 정도까지만 적용이 되고, 2022년에 입학한 애들이 25학년도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 이후에 또 한 번 더 그 입시제도 개편을 현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범학교, 선도학교들을 지정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전면 도입을 하는 과정과 이제 그 1, 2, 3학년이 다 도입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대학 입시가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가로 앞으로 이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평가제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고교 성취평가제는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 입시용으로는 9등급 이제 상대평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취평가제, 즉 고교 성적의 이제 절대평가,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판단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22학년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 입시에 관해서 이제 추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이 어쨌든 또 한 번 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건 이번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논의할 건가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것은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연합뉴스의 고유선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이 수능 과목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기 전부터 그러면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은 수업이랑 수능이랑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의문을 제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2014년도부터 그랬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 뭐 정권도 바뀌었고 장관님도 많이 바뀌셨기는 하지만 이게 뭐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늦게 나오는 게 아닌지 게다가 이 열린 안으로 제시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또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2020학년도 이제 정시 모집 관련해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차관님께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요청을 드리려고 컨택을 다 시도를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고 백브리핑을 요청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등교육정책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잘 저희는 설명이 납득할 만큼 되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결정 과정에 의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과 절차와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 이제 수능 과목 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이제 수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세 가지를 예로 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이제 바로 금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끝나는 2021학년도가 이제 바로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한 3년을 마무리하는 해라서 작년 8월에 대입시를 개편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은 바로 2021학년도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상 이제 교육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국민들의 우려, 학부모들의 우려, 학생들의 우려 등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교육부의 일상 과정 중에 이제 속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급속한 확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아주 비중을 높게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별로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급속한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고 그러한 우려를 대학이 좀 참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020학년도 수시와 정시의 이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학이 발표하는 것은 1년 10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3월 하순에 이제 그러한 것을 전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받고 이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제 비율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와 이제 추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그동안에 이제 보장해 왔기 때문에 대학에게 이제 적절한 방식의 권고라든가 제안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